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025년에는 그냥 AI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큰돈 법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우리가 딱 집어서 어떤 산업에 집중해야 되나, AI와 어떤 산업이 서로 간에 연관이 돼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까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테슬라 관련된 산업과 관련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2025년도에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무료니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AI 연관 산업 우리가 2025년에 저는 일단 두 개는 꼭 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개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냥 AI랑 연관이 돼 있고 AI가 밀어주니까 갈만하지 않냐 이게 아니고 구조상으로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산업들인 겁니다. 제가 정말 이 하반기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2025년 상반기에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산업 두 가지를 정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한 번에 알려드릴 텐데 구조적으로 업종이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AI까지 이슈가 붙다 보니까 충분히 성장세가 나올 만한 업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이 왔던 기업이 기간 조정과 주가 조정을 거치고 회복 직전의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AI랑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2019년 5G 초기 투자와 중국 하웨이 제재로 상승 사이클을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거 6년 만에 2025년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당연히 어떤 이유로? AI가 성장하는 이유로 통신 장비가 다시 한번 성장이 기대가 된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에 게임 실적 전성기를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메타버스 이슈로 최고점 밸류를 찍은 이후 실적 악화와 기업 구조 조정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정도 죽어있던 게임 산업이 2025년도에는 다시 성장 구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 AI와 연관돼 있는 산업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 사이클 이후에 시간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업종이 회복되는 구간, 다시 업종 자체가 회복되는 구간, 어떤 특정 기업이 좋고 어떤 특정 기업이 최고다라기보다는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종목을 골라낸다면 충분히 AI의 이슈와 더불어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산업 성장으로 동시에 성장이 전망되는 두 개의 산업, 저는 통신이랑 게임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업종 자체가 저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다고 한다면 상방으로 크게 뚫려 있지만 내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내리지 않을, 결국에는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게임 산업이에요. 게임 산업이 왜 사이클이 나왔고 왜 지금이 저가 구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020년도에는 다들 알다시피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EA의 게임들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높은 사용자 참여를 기록했고요. E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게임사죠. 2020년 실제 스포츠 리그가 중단되자 많은 사람들이 피파라든가 메이든 NFL 같은 스포츠 게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일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그래서 게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EA의 디지털 판매 비중이 크게 확대가 됐고 EA의 디지털 매출은 2020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패키지 판매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20년도에는 EA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 피크를 찍는 시기였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다들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에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에 게임 산업에 가속을 붙여요. 돈을 많이 벌고 성장도 많이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새로운 개념인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 나갈 수 없는데 야 우리 비대면으로도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게임 플랫폼 뭐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와 같은 가상 소셜 공간이 메타버스의 초기 실현 형태로 부상합니다. 야 우리 뭐 가상으로 만나면 되지라는 그 당시 인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에픽게임즈, 로블록스와 같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기술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정말 웬만한 대기업들, 웬만한 게임사들 다 메타버스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왜? 2020년도에 번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21년도에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21년 3월에는 메타버스 게임 기업인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패션, 음악,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이 메타버스에 진출하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의 키워드가 되는 분위기가 흘러나왔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비대면 활동이 빠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메타버스의 쇠퇴기가 오죠. 왜? 실제로 만날 수 있는데 왜 굳이 비대면으로? 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22년 연준의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가 기술주를 포함한 고성장 기업 주식에 큰 타격을 줍니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100% 현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습니다.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낮을수록 부담이 없는 건데 그 돈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정확히 말하면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엄청난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보니까 이 성장주, 정확히 말하면 투자를 받는 기업들에 큰 타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초기 단계의 기술로 돈을 못 벌었어요. 왜?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이제 막 키우는 단계였기 때문에 돈을 쏟아붓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돈도 안 돼? 그래서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었고 게임 기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20년도에 본질인 게임으로 돈을 많이 벌어놓고 메타버스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에 돈을 다 꼬라박아서 사실 결국에는 비용이 크게 늘었고 대부분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퀘스트 프로 헤드셋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요. 챗GPT와 같은 생성 AI 기술이 2023년에 주목받으면서 메타버스는 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도에 게임이 이렇게 21년도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에 21 말, 22, 23까지 이렇게 죽어버리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대략 한 5년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기를 기대해 보는 거죠. 왜 회복기를 기대하냐? 일단 게임과 AI의 결합이고 여기 안 써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아까 얘기했지만 21년도에 메타버스로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메타버스 키워놓은 거를 22년, 그 다음에 23년, 그 다음에 24년에 거쳐서 대부분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 구조조정을 한다는 게 메타버스 기업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 안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사업 규모라든가 모든 것들을 많게는 100분의 1까지 줄여버려요. 그래서 쓸데없는 비용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22년, 23년, 24년 정확히 말하면 이때 싼 똥을 치우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온전히 그 똥이 없어지는 시기가 25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발목을 잡는 게 없어지니까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25년이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달리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년 가을에 출시 예정인 텍2의 GTA 6 알 겁니다. GTA가 상당히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이에요. 그래서 텍2는 이미 AI 관련 특허를 다수 획득한 바가 있어 AI와 게임이 결합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GTA에는 AI를 결합해서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유기적이고 복잡한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NPC 게임의 플레이 경험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이용해서 그냥 형식대로 움직이는 NPC가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AI의 성능대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게임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바꿔주는 NPC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뭐 어떤 기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임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크래프톤, 유비소프트, EA, 텍2, 텐센트 등 대다수의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AI NP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유도가 높고 현실적인 NPC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생각도 가지고 판단도 가진 NPC입니다. 엔비디아는 AI 게임 엔진 에이스를 발표한 바가 있으며 해당 엔진은 AI NPC 생성에 특화된 모델이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I로서 게임을 밀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텐센트는 AI 게임 엔진 진엑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해당 엔진은 NPC와 인게임 장면 생성을 지원하더라. 그래서 게임 안에 있는 뭐 건물, 벽지, 숲, 모양 이것도 AI가 만듭니다. 이제는 2025년 AI를 결합한 글로벌 게임 및 수익성 높은 초대형 게임들이 출시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AI와 함께 25년 성장이 전망이 되고요. 추가로 국내 기업들도, 국내 대형 게임사들은 2025년부터 대작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넥슨의 퍼트버스커 카잔, 그 다음에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이거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뤄졌어요. 원래는 내년 뭐 3분기쯤 아닐까 했는데 4분기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미뤄졌어도 결국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준비했어요. NC소프트의 아이온2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형 게임들이 정말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2025년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아키에이지의 후속작 아키에이지 크로니클이 2025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게임이 AI와 손을 잡고 25년도에 그동안 손실나고 그동안 발목 잡고 있던 것들을 청산을 24년에 끝내고 25년도는 구조적인 회복기에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국내 게임사들을 1월에서 2월 사이 눌림목에 관심을 가져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1월 중순에서 말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락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기업을 사야 상방으로 좀 크게 열릴까를 고민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게임이고,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이거든요. 이게 24년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언제로 갈수록 3분기부터 뭔가 크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구간보다는 정확히 언제 1, 2분기에 저가를 찍고 3, 4분기로 갈수록 성장이 나올 만한 게 카카오 게임즈다. 그러니까 얘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전 얘기를 하고요.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붉은 사막이 좀 미뤄졌지만 미뤄져도 내년에 흑자 전환 전망이고요. 2026년도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도 긴 호흡으로 저는 추세 상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게임사의 구조적인 성장 내년에 같이 제가 팔로우업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AI의 수혜를 받는 산업인 통신산업입니다. 일단은 통신산업이 아까 얘기했지만 2019년에 성장했다가 그 이후에 투자가 끝나고 죽어 있다가 2025년에 다시 개화가 되는 시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개화를 했고 그 당시에 눌렸다가 왜 다시 시작이 되는지 이걸 알아야겠죠. 2018년 6월
5G 뉴 라디오 릴리즈 15가 발표되며 5G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이 확립됩니다. 그러니까 뭐든 간에 이 새로운 통신은 기술 표준이 확립된 다음에 상용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표준이 확립이 됐고요. 2018년 10월에 버라이즌이 미국의 일부 도시, 휴스턴, 인디애나폴리스 등의 5G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선통신 이게 아니라 선을 꽂아서 하는 5G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이게 진짜 5G죠. 우리가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이게 이제 버라이즌에서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모바일 5G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게 진짜고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첫 5G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4G까지만 쓰다가 새로운 5G가 나오면서 요금제도 바뀌고 그 다음에 통신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장비 투자가 활발해졌죠. 그래서 AT&T나 T모바일도 2019년 중반에 일부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개시하려면 아시겠지만 투자가 선행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 12월에 KT, SK, LG도 이제 5G 상용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요. 2019년 4월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가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으로 출시가 됐고 상용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3대 통신사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도 세계 최대 규모의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전 세계가 5G를 밀어내는 구조였죠. 그리고 유럽의 주요 통신사, 영국의 EE, 독일의 도이치텔레콤도 5G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5G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시작이 됐고요. 왜? 새로운 통신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중국의 화웨이 제재가 들어갔죠. 야, 중국 거 다 빼라. 그 당시에 누가? 트럼프가.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통신 장비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뭐예요? 초기 투자 끝났으니까. 그리고 쭉 내리꽂은 거죠. 왜? 새로운 통신이 나오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번 2025년에 새로운 통신이 나온다는 거죠. 2019년에 5G로 확 올랐다가 화웨이 제재까지 확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통신 투자 끝나서 대략 6년 동안 시간 조정, 기간 조정 거쳤다가 다시 2025년도에 5G 어드밴스드라는 새로운 통신이 나온다라는 거죠. 에릭슨은 통신 사업자들이 고성능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7개의 신규 5G 어드밴스드 소프트웨어를 공개했습니다. 어렵죠?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고성능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는 성능이 큰 폭으로 향상되고 더 나은 연결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5G보다 더 나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소프트웨어는 AI 기반 랜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변화하는 연결성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데이터와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졌다. 에릭슨 신규 5G 어드밴스드 소프트웨어는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개화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G 때 성장했던 통신장비 기업들이 다시 어떤 AI라는 초대형 데이터들을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느리면 안 되는 데이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통신장비에 대한 투자, 새로운 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더라. 원래는 6G로 갔어야 되는데 6G가 좀 멀어서 중간 5.5G를 만들어낸 게 내년이다. 그래서 AI와 함께 통신장비는 성장할 확률이 당연히 높다라는 거죠.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우리가 느리지 않은 AI 데이터 전송, 그 다음에 최근에 오픈 AI가 터지는 모습이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가다가 과부하돼가지고 터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부하시키지 않을 만한 데이터와 과부하시키지 않을 만한 빠른 통신이 있다면 충분히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국내 통신장비 기업들도 1월에서 2월 눌림목을 노려라. 이노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솔리드 2개,
얘는 요새 양자로 엮였던데 눌릴 때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이노와이어리스도 눌림목 1, 2월 눌림목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찍었죠. 19년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죽다가 바닥 찍고 이제 내년부터 다시 보시면 295억 원, 450억 원 반등을 하는 겁니다.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게 지금의 5G고요. 솔리드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2025년도부터 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0억, 300억 하다가 500억, 600억 쏴버리죠. 내년에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좀 하자면 지금 우리가 사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1, 2월 사이에 우린 눌림목에 관심을 가지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카오게임즈 마찬가지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펄어비스는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더 밀려봤자라고 생각하지만 1, 2월 사이에 저는 눌림목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붉은 사막 때문에 빠진 건데 결국엔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회복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는 조금 높아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구간이 여기였는데 그만큼 올랐죠. 그럼 저는 얘기하는 게 이번 시장 밀리면 한번 밀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대략 한 이 가격 한 19,000원 초반대쯤 오면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솔리드는 양자 때문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상당히 좀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진다고 한다면 저는 한 5,800원쯤부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밀리고 눌림목이 나올 때 5,800원부터 솔리드는 관심을 갖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은 거는 아시겠지만 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를? 적어도 이번 2025년도에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2025년도에 좀 성장이 기대가 되는 산업 두 개를 꼽자면 게임이랑 통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보자라기보다는 1월에서 2월 눌림목에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한 3년에서 4년 동안 쉬었고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오는 2025년에 대표 업종으로 좀 보고 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산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보는 친구들입니다. 이해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뭐 AI 기대감이 있는 테슬라 산업 관련주도 총정리한 자료집을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텔레그램도 무료로 입장시켜드리고 있고 장 시작 전 시황이라든가 상승이 예상되는 뉴스들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법이라든가 테마주 강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김동석 대표가 직접 나눠드리고 있고요.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할 필요 없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 올려놨죠. 무료입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저희가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나는 무료 텔레그램 입장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27일, 26일, 24일, 23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저희가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고 갑니다. 구독자 20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